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 필기 시험 문제와 음성 해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반 조색 작업 세 번째입니다. 총 6차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시청하실 때는 꼭 전체 화면 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채색으로 묶어진 것은 1번 흰색, 회색, 검정 2번 흰색, 노랑, 검정 3번 검정, 파랑, 회색 4번 빨강, 검정, 회색 정답은 1번 흰색, 회색, 검정입니다. 해설입니다. 무채색의 정의. 무채색은 색의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 중 색상과 채도가 없고 오직 명도, 밝기의 차이만 가지는 색들을 말합니다. 흰색, 검정색, 그리고 그 사이의 다양한 단계의 회색들이 무채색에 속합니다. 오답 분석입니다. 유채색의 포함. 2번 흰색, 노랑, 검정으로 노랑은 색상과 채도를 가지고 있는 유채색입니다. 3번 검정, 파랑, 회색으로 파랑은 유채색입니다. 4번 빨강, 검정, 회색으로 빨강은 유채색입니다. 문제입니다. 한국산업표준과 색채 교육용으로 채택된 색체계는 1번 먼셀 색체계, 2번 NCS 색체계, 3번 CIE 색체계, 4번 오스트발트 표색계. 정답은 1번 먼셀 색체계입니다. 해설입니다. 먼셀 색체계가 채택된 이유는 첫 번째 직관적 인구조로 색의 삼속성인 색, 명도, 채도를 기반으로 색을 분류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표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KS-A006이 색의 삼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에서 먼셀 기호에 의한 표기법을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 및 산업 활용입니다. 미술 교과서 등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색, 페인트 생산, 인테리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국제적인 체계입니다. 다른 색체계의 특징 오답 분석. 이번 NCS는 내처럴 컬러 시스템의 약자로 스웨덴에서 개발된 체계입니다. 인간의 심리적 원색인 빨, 녹, 초, 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로 유럽에서 인테리어 및 디자인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3번 CIE 국제조명위원회 색체계입니다. 물리적인 비치 측정을 바탕으로 한 수치적 체계로 색값은 L, B와 델타 E 값으로 표시됩니다. 조색기 컴퓨터나 정밀 측정 장비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4번 오스트발트 표색계입니다. 독일의 화학자 오스트발트가 만든 체계로 색의 양에 중점을 둡니다. 조화로운 배색을 찾기에는 좋으나 현대산업 표준으로는 먼셀에 비해 활용도가 낮습니다.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가 좀 더 크게 보이고 싶다면 다음 중 어떤 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1번 파랑, 2번 검정, 3번 흰색, 4번 회색. 정답은 3번 흰색입니다. 해설입니다. 팽창색과 수축색의 원리. 평창색인 흰색의 특징입니다. 명도가 높은 밝은 색은 빛을 많이 반사하여 실제 크기보다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흰색 자동차는 주변 배경과의 대비를 통해 부피감이 강조되므로 차체가 더 웅장하고 넓어 보입니다. 수축색인 검정색의 특징입니다. 명도가 낮은 어두운 색은 빛을 흡수하여 실제보다 더 작고 단단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이를 수축색이라고 하며 날렵하고 슬림한 느낌을 줄 때 유리합니다. 오답 분석. 1번 파랑입니다. 일반적으로 파란색 한색 계열은 뒤로 물러나 보이는 후퇴색이자 작아 보이는 수축색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차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2번 검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축색입니다. 무게감과 고급스러움은 주지만 차체는 가장 작아 보입니다. 4번 회색입니다. 무채색이지만 흰색만큼의 팽창 효과는 없습니다. 중간 정도의 명도를 가져 크기 변화 효과가 미미합니다. 문제입니다. 색팽이를 회전하는 혼합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간법 혼합, 2번 가법 혼합, 3번 중간 혼합, 4번 보색 혼합. 정답은 3번 중간 혼합입니다. 해설입니다. 중간 혼합의 정의입니다. 도료를 직접 섞거나 간법 빛을 합치는 가법 것이 아니라 눈의 착시 현상을 이용해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섞여 보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혼합된 결과물의 명도와 채도는 혼합 전 색상들의 산술 평균치가 됩니다. 회전 혼합 색팽이의 원리입니다. 색팽이나 회전판에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칠하고 빠르게 돌리면 눈의 잔상 효과 때문에 색들이 겹쳐 보이면서 새로운 색으로 느껴집니다. 빨강과 파랑이 칠해진 팽이를 돌리면
그 중간 밝기인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간법 혼합으로 물감, 잉크 등 색료를 직접 섞는 방식입니다. 섞을수록 어두워지며 명도가 저하되고 삼원색을 다 섞으면 검정이 됩니다. 2번 가법 혼합으로 TV, 모니터 등 빛을 합치는 방식입니다. 섞을수록 밝아지며 명도 상승하고 삼원색 RGB를 다 섞으면 흰색이 됩니다. 4번 보색 혼합으로 서로 마주보는 보색 관계의 두 색을 섞는 행위 자체를 말하며 별도의 혼합 방식인 가법, 간법 등에 속하는 분류는 아닙니다. 문제입니다. 색채 감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빨강, 노랑 등의 난색은 후퇴해 보인다. 2번 밝은 색은 후퇴해 보이고 어두운 색은 진출해 보인다. 3번 보라, 연두 등의 중성색은 진출해 보인다. 4번 청록, 파랑 등의 한색 계통은 후퇴해 보인다. 정답은 4번 청록, 파랑 등의 한색 계통은 후퇴해 보인다입니다. 해설입니다. 한색과 후퇴성. 한색은 파랑, 청록, 남색 등 차가운 느낌을 주는 색상은 시각적으로 뒤로 물러나 보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후퇴색이라고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빨강, 노랑, 주황 등의 따뜻한 색은 실제보다 더 앞으로 다가와 보이는 진출색입니다. 후퇴해 보인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2번 일반적으로 밝은 색인 고명도은 앞으로 나와 보이고 어두운 색저명도은 뒤로 물러나 보입니다. 설명이 반대로 되었습니다. 3번 중성색의 특징으로 보라, 초록, 연두 등의 중성색은 진출이나 후퇴의 성질이 강하지 않아 중간적인 위치에 머물러 보입니다. 자동차 조색은 감산혼합의 원리를 따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원색을 많이 섞을수록 색이 점차 탁해지고 어두워진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원색 조합으로 목표 색상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색료 혼합의 결과로 옳은 것은 1번 시안 마젠타 노랑은 초록, 2번 노랑 시안은 파랑, 3번 마젠타 노랑은 빨강, 4번 마젠타 시안은 검정. 정답은 3번 마젠타 노랑은 빨강입니다. 해설입니다. 감산혼합의 원리 정의입니다. 물감, 잉크, 염료 등을 섞는 방식입니다. 색을 섞을수록 빛의 반사량이 줄어들어 명도와 채도가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색료의 삼원색은 시안, 마젠타, 노랑이 기본입니다. 혼합 결과 분석. 시안, 마젠타, 파랑, 보라색 기운이 도는 파란색이 됩니다. 4번 오답. 마젠타, 노랑, 빨강, 선명한 빨간색이 됩니다. 3번 정답. 노랑, 시안, 초록, 선명한 초록색이 됩니다. 2번 오답. C, M, Y, 검정, 세 가지 색을 모두 섞으면 이론적으로 검은색이 됩니다. 오답. 자동차 조색은 감산혼합의 원리를 따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원색을 많이 섞을수록 색이 점차 탁해지고 어두워진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원색 조합으로 목표 색상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입니다. 펄 도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알루미늄 입자가 포함된 도료이다. 2번 메탈릭 도료의 구성 성분과 차이가 없다. 3번 인조 진주 안료가 혼합되어 있는 도료이다. 4번 빛에 대한 반사, 굴절, 흡수 등이 메탈릭 도료와 동일하다. 정답은 3번 인조 진주 안료가 혼합되어 있는 도료이다입니다. 해설입니다. 펄 도료의 안료 성분입니다. 펄 안료는 천연 진주와 같은 광택을 내기 위해 인조 진주 안료로 운모 마이커를 사용합니다. 이 운모 입자에 이산화 티타늄이나 산화철을 얇게 코팅하여 특유의 영롱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오답 분석. 1번 알루미늄 입자는 펄이 아니라 메탈릭 도료의 주요 성분입니다. 2번 구성 성분 차이로 메탈릭은 불투명한 알루미늄 조각을 사용하여 강한 반사광을 내고 펄은 반투명한 운모 입자를 사용하여 빛을 투과하고 굴절시킵니다. 따라서 성분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4번 빛의 성질로 메탈릭은 주로 반사에 의존하지만 펄은 반사, 굴절, 투과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펄 도료는 메탈릭보다 훨씬 깊이감 있고 부드러운 진주 광택을 냅니다. 문제입니다. 조색된 색상을 비교할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색의 시편은 10×20cm가 적당하다. 2번 광원을 안고 등지고 정면에서 비교한다. 3번 색을 관찰하는 각도는 정면 15도, 45도이다. 4번 햇빛이 강한 곳에서 비교한다. 정답은 4번 햇빛이 강한 곳에서 비교한다입니다.
해설입니다. 광원 조건으로 직사광선이 너무 강한 곳에서 색을 비교하면 강한 빛 때문에 눈에 피로가 쌓이고 색이 하얗게 날아가 보이는 화이트 아웃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메탈릭 입자의 반사가 지나치게 강해져 정확한 색상과 채도를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최적의 조건 색상 비교에는 북창에서 광선 맑은 날 북쪽 창을 통해 들어오는 간접광이나 표준 광원이 설치된 조색 부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옳은 보기 설명. 1번 시편의 크기 조색 시편은 너무 작으면 전체적인 색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10 곱하기 20cm 정도의 크기가 시각적으로 색을 인지하고 대조하기에 적당한 규격입니다. 2번 다각도 비교해야 합니다. 도막의 광택이나 메탈릭 입자의 배열에 따라 보는 각도마다 색이 달라지므로 여러 위치에서 다각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번 관찰 각도입니다. 조색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각도는 정면, 약 45도 측면, 약 15도 및 75도 등입니다. 특히 메탈릭 도료는 이 각도에 따른 이색 현상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문제입니다. 눈의 망막에 있는 시세포 중 추상체에 대한 설명은 1번 밝기를 감지한다. 2번 색상을 감지한다. 3번 약 500나노미터의 빛에 가장 민감하다. 4번 시각은 단파장에 민감하다. 정답은 2번 색상을 감지한다입니다. 해설입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두 종류의 시세포인 추상체와 간상체가 있습니다. 추상체 원추세포. 주요 기능은 색상을 식별하고 사물의 형태를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작동 조건으로 밝은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종류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 각각 빨강, 초록, 파란 계열의 빛에 반응하여 우리가 수만 가지 색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간상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번 밝기를 감지한다. 이는 간상체의 역할입니다. 색은 구별하지 못하고 명암만 감지합니다. 3번 약 500나노미터의 빛에 가장 민감합니다. 간상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대는 약 507나노미터입니다. 추상체는 약 555나노미터에서 감도가 가장 높습니다. 4번 단파장에 민감하여 어두운 곳에서 간상체가 활성화되면 상대적으로 단파장 푸른색 계열이 더 밝게 느껴지는 푸르킨 예현상이 나타납니다. 문제입니다. 색채의 강약감은 색의 3속성 중 주로 어느 것에 좌우되는가? 1번 명도, 2번 채도, 3번 색상, 4번 대비. 정답은 2번 채도입니다. 해설입니다. 채도와 강약감의 관계. 채도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 즉 색의 순도를 의미합니다. 강한 느낌으로 채도가 높은 색순색에 가까운 선명한 색은 자극이 강하고 에너지가 느껴지며 시각적으로 강함을 전달합니다. 예 선명한 빨강, 비비드톤. 약한 느낌으로 채도가 낮은 색인 무채색이 섞인 탁한 색은 자극이 적고 부드러우며 시각적으로 약함을 전달합니다. 예로 연한 그레이시톤, 파스텔톤. 다른 속성과의 비교. 1번 명도는 주로 색의 중량감, 가볍고 무거운 느낌이나 경연감, 부드럽고 딱딱한 느낌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3번 색상은 주로 온도감, 따뜻하고 차가운 느낌을 좌우합니다. 문제입니다. 색료 혼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색료의 3원색은 자주 노랑, 청록이다. 2번 3원색을 다 합치면 검정에 가깝게 된다. 3번 색료 혼합은 가버폰색, 가산혼합이라고 한다. 4번 빨강, 초록, 파랑의 2차 색들은 1차 색보다 명도와 채도가 모두 낮아진다. 정답은 3번 색료 혼합은 가버폰색, 가산혼합이라고 한다입니다. 해설입니다. 3번 틀린 이유. 감버폰색 감산혼합은 색료 물감, 잉크 등을 섞을수록 빛의 반사량이 줄어들어 명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빨간 마이너스자를 써서 감산혼합 또는 감버폰색이라고 부릅니다. 가버폰색 가산혼합이는 빛을 섞을수록 밝아지는 빛의 혼합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색료혼합을 가산혼합이라 부르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옳은 보기 설명. 1번 3원색입니다. 색료의 3원색은 마젠타 자주, 옐로, 노랑, 시안 청록입니다. 흔히 CMY라고 부릅니다. 2번 혼합 결과입니다. 색료는 섞을수록 명도가 낮아지므로 3원색을 모두 같은 비율로 합치면 이론상 검정 블랙에 가깝게 됩니다. 4번 명도와 채도의 저하입니다. 색료를 섞는 행위는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더하는 것이므로 혼합된 색은 원래의 단색보다 항상 명도와 채도가 모두 낮아져 더 탁하고 어둡게 보입니다. 문제입니다.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명도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명도는 밝은 쪽을 높다고 부르며 어두운 쪽은 낮다고 부른다. 2번 어떤 색이든지 흰색을 혼합하면 명도가 낮아지고 검정색을 혼합하면 명도가 높아진다. 3번 밝은 색은 물리적으로 빛을 많이 반사하며 모든 색 중에서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은 검정이다. 4번 모든 명도는 회색과 검정 사이에 있으며 회색과 검정은 모든 색의 척도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있다. 정답은 1번 명도는 밝은 쪽을 높다고 부르며 어두운 쪽은 낮다고 부른다입니다. 해설입니다. 1번이 옳은 이유.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빛의 반사량이 많아 밝게 느껴지는 색은 고명도 높다. 빛의 반사량이 적어 어둡게 느껴지는 색은 저명도 낮다라고 부르는 것이 표준 정의입니다. 오답 분석. 2번 흰색과 검정 혼합 흰색은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이므로 어떤 색에 섞든 명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검정색을 섞으면 명도는 항상 낮아집니다. 설명이 정반대임. 3번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은 물리적으로 빛을 가장 많이 반사하여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은 흰색입니다. 검정은 빛을 흡수하여 명도가 가장 낮습니다. 4번 명도의 기준입니다. 모든 명도는 회색과 검정 사이가 아니라 흰색 N10과 검정 N형 사이에 존재합니다. 무채색 흰색, 회색, 검정 전체가 명도 척도의 기준이 됩니다. 문제입니다. 메탈릭 상도 베이스 도료를 배합하려고 한다. 이때 속건형 희석제를 첨가하여 도장했을 때 색상의 변화는 1번 정면 색상이 밝아진다. 2번 정면 색상이 어두워진다. 3번 채도에는 변화가 없다. 4번 변화가 없다. 정답은 1번 정면 색상이 밝아진다입니다. 해설입니다. 메탈릭 도료의 색상 밝기는 알루미늄 입자가 도막 내에서 얼마나 빨리 고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속건형 희석제의 역할로 속건형 희석제는 증발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도료가 차체에 닿는 순간 혹은 닿기 직전에 용제가 빠르게 날아가면서 도막의 점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입자의 배열은 건조가 빨라지면 메탈릭 입자들이 도막 아래로 가라앉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눕지 못하고 표면 근처에서 불규칙하고 꼿꼿하게 선 상태로 고정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빛의 반사로 입자들이 표면 쪽에 많이 머물며 빛을 더 많이 산란시키고 반사하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았을 때 색상이 훨씬 밝고 하얗게 느껴지게 됩니다. 문제입니다. 메탈릭 컬러 조색 시 주의할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표면의 이물질을 잘 제거하고 색상 확인을 한다. 2번 도료 회사에서 제공하는 배합을 기본으로 한다. 3번 실차에 도장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4번 조색제 선택 시 비투과성 안료를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조색제 선택 시 비투과성 안료를 사용한다입니다. 해설입니다. 4번 이 틀린 이유. 투명성의 중요성으로 메탈릭 도료는 내부에 섞인 알루미늄 입자가 빛을 반사하여 반짝이는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비투과성 불투명 안료를 과하게 사용하면 안료가 알루미늄 입자를 덮어버려 메탈릭 특유의 광택과 입자감이 사라지고 색이 탁해집니다. 조색제 선택에 따라서 메탈릭 조색 시에는 알루미늄 입자의 반사광이 잘 투과될 수 있도록 투명도가 높은 투과성 안료를 주로 사용해야 깊이감 있고 선명한 메탈릭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옳은 보기 설명. 1번 이물질 제거로 표면에 먼지나 유분이 있으면 빛의 반사가 왜곡되어 정확한 색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번 기본 배합 준수입니다. 도료 제조사가 제공하는 공식 배합 포뮬러는 해당 색상을 구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점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조색을 시작해야 합니다. 3번 동일 조건으로 도장해야 합니다. 스프레이 압력, 거리, 운행 속도에 따라 메탈릭 입자의 배열이 달라져 색상이 변하므로 실제 차량 도장 시와 똑같은 환경에서 시편을 만들어야 합니다.